하고 여러분, 우리 과제 제출했던 여러분들의 그 실습 노트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습 노트가 보관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학습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동영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품목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조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 주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놓고 관리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6가지 품목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재료가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미료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 했던 콩나물밥이 있습니다. 자, 콩나물밥. 콩나물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비린 맛이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뜸들이기를 잘해서 설 익거나 안 익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나물밥에 시험 품목에 나왔을 때 우리가 만들 때 콩나물의 양에 따라서 수분 조절을 해줘야 된다. 보통 1대1 불린 쌀, 30분 정도 불린 쌀을 가지고 우리가 1대1 또는 우리가 그 1.1대2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콩나물 양이 조금 있다 그러면 1대1 정도로 물량을 맞춰서 조리를 해줘야 질지 않게 꼬들꼬들한 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완성품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고기를 양념해서 우리가 같이 얹어서 사용하는데, 소고기의 그런 양념이 배어 나와서 쌀에 베이거나 탁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리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소고기는 핏물 제거 후에 0.2cm, 두께 5cm, 실습할 때 얘기했죠. 주어진 재료의 최대 사이즈에 맞춰서 두께는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사이즈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소고기를 가진 양념에 버무리게 되죠. 그래서 간장, 다진 파, 마늘, 참기름을 넣고 해준다. 여기서 우리 후춧가루를 넣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소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린 쌀은 물기를 제거한 후에 물량을 맞춰줘야 꼬들꼬들한 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밥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우리 냄비에 쌀을 넣고 콩나물을 얹은 다음에 위에 양념한 고기를 얹어야 쌀에 고기의 양념이 배이지 않는다,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거. 만약에 콩나물에 배어들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속으로 감추고 윗부분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항상 코로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수분이 있을 때는 수증기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냄비에서 나오지만 수분이 없어지면 수증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탈 염려가 있습니다. 약불로 낮춰놨더라도 우리가 수증기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번 끓은 다음에는 한번 열어서 향을 맡아보고, 그리고 향을 맡아가면서 시간이 되었을 때 불을 끄고 뜸을 들여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끓기 시작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콩나물의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양념할 때
다진 파와 마늘 잘 다져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험 품목으로 제공될 때 우리 시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조리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콩나물의 잔뿌리를 제거를 해주는데 너무 많은 양을 다 제거하고 있으려면 시간이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잘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서 어느 부분 양을 버리거나 하면 안 되고 지은 밥은 전량으로 제출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넉넉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눌거나 그러면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럴 때는 속에 콩나물 양을 좀 넣어서 부피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가 다른 수험자와 그리고 작업자와 비슷한 그런 양의 양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콩나물밥은 맛을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조리할 때는 항상 맛을 보면 안 됩니다. 맛을 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콩나물밥은 밥과 중류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콩나물밥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했던 내용은 우리 두부조림이 있습니다. 자, 두부조림을 보면 두부조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두부의 사이즈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부분 필요합니다. 사이즈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두부를 손질해서 바로 사용할 때 우리 찬물에 씻어서 했던 경우 우리 두부 젓고 갈 때는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소금을 뿌려서 두부가 조금 단단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 우리 소금의 작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할 때 그런 내용도 있었죠. 좀 단백질을 붙여서 단단하게 하면서 단단해지면서 수분이 밖으로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수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한 후에 팬에 지져줘야 화상을 입지 않는다라는 거. 기름이 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부를 팬에서 익혀줄 때 우리 팬의 가운데 부분보다는 양 사이드에 더 화력이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색이 더 진하게 납니다. 우리가 8피스를 지져낼 때 양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더 색이 빨리 나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이 두부조림을 지질 때 주의할 점 부셔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게 컬러를 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먼저 색을 내고 그 다음에 약불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내는 그러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센 불에서 계속 하다 보면 색을 내가 원하는 색보다 오버돼서 더 짙은 또는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두부조림은 주어진 시간이 25분입니다. 25분 안에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만드는 방법을 보면 두부는 4.5cm의 가로와 3cm의 세로로 0.8cm 두께로 8피스를 만들어냅니다. 8피스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데 6피스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7피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8피스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8쪽을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먼저 단백질을 굳혀서 단단하게 해주고 수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대파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을 합니다. 대파는 2cm 길이로 채 썰기를 하고 실고추는 2cm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두부는 면보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
깨소금을 혼합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우리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지진 다음에 우리 팬에 두부를 넣고 양념장을 넣은 후에 물 50ml 정도를 넣어서 두부가 조금 잠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 정도 졸여지게 되면 대파와 실고추를 고명으로 얹고 국물 3큰술을 위에 윤기가 하나도 없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위에 실고추와 대파를 살짝 얹어서 그 위에 밑에 국물을 끼얹어 주면서 살짝 익으면서 윤기가 날 수 있도록 너무 과도한 그러한 국물을 제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국물이 없게끔 제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윤기가 나야 된다는 거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릴 때 마찬가지로 맛을 봐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위에 모양을 내서 자 파는 채 썰어서 1cm 사이즈로 해서 채를 썰어서 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보통 실고추가 2cm라니까 2cm의 사이즈에 맞춰서 채를 썰어 사용하세요 라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채를 썰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사진처럼 링으로 썰어서 사용해서 모양을 내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점은 심사자가 봤을 때 의도치 않은 그러한 어떤 모양을 부리거나 했을 때에는 또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주어진 방법, 요구사항대로 만드는 그런 능숙도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했던 내용은 두부 젓국찌개입니다. 자, 두부 젓국찌개 할 때 주의할 점은 주재료가 두부와 그리고 굴이죠. 그래서 두부 젓국찌개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은 두부가 들어가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 두부조림할 때는 우리가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두부젓국 할 때는 우리가 두부를 한번 물에 씻어서 두부를 잘랐을 때 커팅했을 때 있는 그런 잔 가루들, 탁한 그런 내용물들이 두부젓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씻어주는 거,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굴은 우리 껍질이 까져서 나오는 굴을 많이 제공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혹시 굴에 이물질이나 이질감이 있는 그런 껍질 부분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얇은 소금물에 씻어서 잘 요리에 사용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들 때 항상 넣는 찌개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재료를 넣어줘야 된다. 너무 빨리 우리가 홍고추를 넣는다 아니면 실파를 넣는다 라고 할 때는 숨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컬러가 배어 나올 수도 있고 두부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순서에 맞게끔 잘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굴은 소금물에 흔들어가면서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해 놓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0.5cm 두께와 3cm의 길이로 썰고 실파는 3cm 길이로 썰어둡니다. 들어가는 부재료의 사이즈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늘을 다지고 두부는 3cm, 가로 2cm, 세로 1cm 두께로 썰어서 찬물에 헹궈냅니다. 그리고 새우젓은 다져서 젓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우젓이 나왔을 때 새우젓 국물이 있으면 국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젓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냄비에 물 1.5컵 그리고 소금을 넣고 끓이다가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두부, 굴, 홍고추, 다진 마늘, 새우 젓국을 넣고 간을 맞춘 뒤에 불을 끈 다음에 참기름과 실파를 넣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불을 끈 다음에 참기름과 실파를 넣어줍니다. 실파가 너무 색을 잃지 않도록,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찌개가 완성되면 건더기를 먼저 담고 국물 200ml를 국자로 부어줍니다. 밑에 있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찌꺼기, 우리가 탁해 보일 수 있는 다진 마늘 이런 부분들이 위에 떠다니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가라앉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내용물만, 육수만 국자로 떠서 담아줘야 됩니다. 제출할 때는 최대한 내가 인위적이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제출하지만 모양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모양은 내서 제출하는 게 좋고, 이런 찌개 같은 경우 낼 때 급하다고 해서 그냥 맨빗에 팬째에 그냥 부어버리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순서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은 우리 너비아니 구이입니다. 너비아니 구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급 요리, 궁중 요리로 많이 우리가 섭취했던 그런 음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비아니 구이를 할 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석쇠에 달라붙어서 타지 않도록, 눌러붙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내용물을 익힐 때 너무 두껍게 되면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자, 익히는 요리에서 익히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힐 수 있도록, 다 익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단할 때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사이즈에서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작을 때는 우리가 점에서 펴서 두드려서 사이즈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의 소고기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사이즈에 최대한 유지하면서 6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너무 불에 가깝게 데워서 대고 익히게 되면, 구워주게 되면 탈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석쇠를 놓고 굽기보다는 들고 돌려가면서 익혀가는 방법이 좋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우리 손질할 때 실백 부분 학습할 때 우리 잣은 A4 용지에 넣어서 덮어서 다져서 보슬보슬하게 뿌려줘야 된다. 너무 지저분하게 뿌리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모양이 있게 고명을 얹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쇠, 작업장에 혹시 석쇠가 있을 때 석쇠에 코팅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눌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그러면서 너비아니 구이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열을 가한 다음에 식용유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너비아니 구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는 방법은 쇠고기는 핏물과 기름기를 제거를 한 뒤에 최대한 6장 편썰기를 한다. 소고기는 칼등으로, 칼 날라 하면 찢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칼등으로 두들겨서 가로 6cm, 세로 5cm로 다듬어서 준비합니다. 배는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고 소고기에 재워둡니다. 그리고 파, 마늘을 곱게 다집니다. 이 배는 또 연육작용을 하죠. 간장, 설탕, 배즙, 그리고 다진 파, 마늘,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후추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소고기를 재우고, 그리고 잣은 보슬보슬하게 다져 놓습니다. 석쇠가 달궈지면 식용유를 바르고, 그리고 너무 강하지 않은 불에서 돌려가면서 익혀내서 마무리
단계에서 잣가루를 위에 일정하게 모양 있게 뿌려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태우지 않고 재단만 잘 하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했던 내용 우리 더덕구이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더덕구이는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 마찬가지로 우리 너비아니 구이처럼 같은 방식의 모양과 같은 방식의 그러한 굽기를 하는데 주의할 점은 더덕의 그러한 쓴맛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타서는 안 됩니다. 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먼저 유장을 발라서 초벌구이를 함으로 해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먼저 익혀준 후에 완전히 익진 않지만 익혀준 후에 초벌구이를 한 후에 양념장은 빨리 타기 때문에 양념장이 입히고 그리고 너무 탄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구워서 윤기가 날 수 있는 정도로만 구워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피스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너비아니 구이는 6피스였는데 6장이었는데 우리 더덕구이는 8쪽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가지고 우리가 피거나 두드릴 때 그냥 도마 위에서 면포를 깔지 않고 할 경우에는 으깨지거나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포를 깔고 두들겨서 밀어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서 우리 미리 소금물에 담가서 쓴맛을 제거해주고 밀어주는 방법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어서 담궈주게 되면 담궈주는 과정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또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는 조리 방법을 보면 더덕은 껍질을 벗겨서 5cm 길이로 편으로 썰어서 소금물에 담가서 쓴맛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더덕을 면보자기에 싸서 방망이로 밀어 피고 조금 두꺼운 부분은 두들겨서 물기를 제거하면서 펴줍니다. 재단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장, 참기름 3가, 간장 1의 비율로 넣어서 유장을 만들어서 먼저 발라줍니다. 석쇠가 달궈지면 식용유를 바르고 중불에서 더덕의 유장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라야지 이 양념장이 잘 묻습니다. 그래서 말린 후에 우리 고추장, 설탕, 다진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넣어서 만든 양념장을 발라서 타지 않도록 불에 바로 놓고 익히지 말고 구워주지 말고 살짝 들어서 돌려가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접시에 담아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벌구이 유장 발라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쓴맛을 제거하는 그러한 얇은 소금물에 담가주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만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이 더덕구이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닭찜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찜 할 때 주의할 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우리 당근의 모양을 날이 없도록 돌려깎기를 해서 우리 밤의 모양으로 밤틀의 모양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그리고 지단 황백지단 붙여서 지져가지고 마른 목골로 썰어서 고명 얹어주고 그리고 은행 앞에 설명했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익혀서 껍질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중요합니다. 뿌리 부분을 제거를 하면 다 낮게 떨어져서 끓이면서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담아서 만약 흩어지게 되면 가지런하게 다시 만들어서 방향에 맞게끔 일정하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이 한번 끓는 물에 데쳐내서 너무 과도한 기름기가 느끼함이 배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드는 방법을 보면 닭은 내장과 기름을 제거해서 4cm, 5cm의 크기로 토막을 낸 뒤에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한다. 이때 다리나
그리고 퍽퍽한 가슴살 부분의 두꺼운 부위는 칼집을 좀 넣어서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 마늘, 생강은 다지고 당근은 파말 모양으로 모서리를 제거하고 표고버섯은 사이즈에 따라서 4등분 또는 2등분해서 준비하고 양파는 뿌리채 살려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손질된 닭을 데쳐내고 팬에 황백지단을 붙여서 마른 무꿀로 썰고 은행은 식용유, 소금을 넣어서 살짝 돌려서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해둡니다. 자, 조리할 때는 냄비에 데친 닭을 넣고 양념장 2분의 1과 물 2컵을 넣어서 센 불에서 끓이다가 당근을 넣고 당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장 2분의 1을 더 넣고 표고버섯, 양파를 같이 넣고 약불에서 센 불에서 하면 모서리가 깨지거나 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고 뚜껑을 열어서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윤기 있게 전체적으로 균일한 컬러를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 접시에 닭찜을 담고 황백지단 고명을 얹은 뒤에 국물 5큰술을 끼얹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5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중간고사에 만드는 방법을 쓰세요 라고 하면 만드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